이래저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얘들이 어 북한이 눈치를 좀 보는 건지 왜 국군의 날 왜 우리 프레이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은 약간 좀 이제 민주당이 확실하게 색깔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야. 속전속결로 아니 이미 뭐 다 들통났는데 하고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대 정도 되면은 윤석열 계엄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조금 약간 모함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관해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다 보니까 자꾸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체코하고도 MOU 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1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쭉 뉴스를 보면은 팀 체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윤 대통령 체코 코리아 완전 르네상스 이루자라는 뉴스예요. 이게 2024년 9월 20일 그 당시 때 뉴스거든. 좌파 안티들만 우르르 모이는 것 같아.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좋아요를 한번 눌러줘 봐봐. 어쩜 그러니. 아 진짜 굿드 닉네임 응원합니다. 고마워요. 더불어민주당이 몰라. 난 내가 한때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을 좀 지지했었던 1인자다 보니까 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하는 거 보면은 어, 그냥 사회주의 냄새가 펄펄 나.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계엄을 했던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과거 6월 항쟁 그러면서 80년대 시위하고 그랬던 멤버들이 국회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조금 뭐라 그럴까 혼탁하게 만든다 그래야 되나요? 분위기하고 이런 걸. 그래가지고 그런 세력들을 좀 척결하자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이제는 밀레니엄 시대니까 국회 내에서 조금 이렇게 배척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그런 거지. 뭐 과거의 전두환 또 뭐 따지고 보면은 그 계엄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그다음에 내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막 엉키는 거야. 그리고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교도소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하고 이명박 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 더 막 감정이 북받치는 거지. 왜 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여주는 속내가 진짜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북한 체제도 지금 어느 정도 사회주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우리를 북한에 흡수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면 아니면은 방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철통같이 해야 되는데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되는 듯한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는 그러니까 앞뒤 다 말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거야. 지성인들은 알겠지. 지성인들은 아는 거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는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한테 와가지고 윤 대통령
힘내세요라고 이야기 안 하면 안 되지. 윤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내한테 윤 대통령 그러면 내가 윤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그러지 말아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음. 난 내가 윤 대통령이 아니잖아. 꼭 내가 윤 대통령인 것처럼 막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음, 팀 체코리아 그래. 윤 대통령 체코 코리아 원전 르네상스 이루자 그래가지고는 어 체코 프라하에서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가지고는 양국 기업인이 참석한 한국하고 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는 MOU를 맺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맺은 내용이 꽤 많아. 그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보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하고 원전에 관해 가지고는 100년 계약을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는 나름대로 이렇게 밀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저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는 일단은 그 당시 때 대통령이었고 어, 계엄을 했던 거는 너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컴플레인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 뭔가 여야당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더불어민주당은 협조는커녕 계속 뭐 탄핵만 외쳤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안 있어가지고 갑자기 탄핵 그러는 거야. 무슨 탄핵감도 아니고 탄핵거리도 없었는데 탄핵거렸다라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 그게 뭐 얘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 간의 어, 그런 뭐라 그럴까 김대중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달러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건 나만의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때도 북한에 달러를 줬고 노무현 때도 달러를 줬고 계속 달러를 줬는데 윤석열은 안 줬어. 안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안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인이야. 이제는 왜 그 인도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는 식량을 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젠가 내가 뉴스를 읽었죠. 북한 같은 경우에 전쟁 대비를 해가지고는 식량을 보관을 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는 9개월치의 식량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져 가지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뭐 간부인가 뭐 모르겠지만 거기를 뭐 문체가 한다고 저저저 내가 뉴스 읽어줬잖아요. 북한 뉴스. 그런 거 보면은 인도주의 차원으로 도 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미화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덕수 이런 다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 그거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가지고는 계엄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 그들의 색상을, 그들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건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총교누가 하는 그것도 다 찌라시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찌라시 해가지고 뿌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걸 국민의힘도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매한 것 같아. 그 젊은 애 불러가지고는 너가 진짜 총을 겨누었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다. 그 의원이 총을 자기한테 당겼다. 이러면은 그런 찌라시를 뿌려가지고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그거 계엄 같지도 않았어요. 과거 계엄 전두환 때 하고 박정희 때 계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은 윤석열이 한 거는 계엄도 아니야. 그리고는 반클리프 그 목걸이 가지고 또 들먹이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 긁고 넘어지는 거야. 근데 서희건설 그거는 찾아봤잖아.
뭐야 문재인 때 저기 뭐야 서희건설이 많이 컸잖아요. 그래 그러고는 있다가는 윤석열 때 그 방클리프를 줬는데 난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 아니었나 싶은 생각 많이 들어. 예.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디올로 해 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방클리프 그것 가지고 그러는 거야. 음. 내가 생각을 했을 땐 그래 놓고서는 명품 이야기 덜 먹이고 그러는데 전부 다 다찌라시고 우리나라 진짜 정치가 너무너무 후진국이야. 그냥 후진국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해서 종북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 애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뭐야 지금 체코 원전 그거 가지고 얘들 막 그렇게 또 컴플레인을 하지.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 뭐야 그 계엄 그걸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그건 대통령 권한에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계엄 가지도 않았고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얘들이 찌라시를 다 배포를 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제하라 그래가지고는 해제를 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들고 일어난 건 누가 들고 일어났어?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거는 1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앉혀놓고 물어보면은 비정상적인 뇌를 가지지 않는다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예. 정치 댓글러들 아닌 다음에는. 그러고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까 전에 카피 페이스트 해놨죠. 여기 보면 포럼에서 양국 기업 기관 간에 총 14건의 양해 각서가 체결됐다 그래요. 그 원전 그거 하나에 있어가지고 큰 수익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14건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양해 각서를 맺었어. 그러면은 체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인도처럼 뭐 등등. 나는 내가 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프레임을 씌운다. 음,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힘이 단결을 해가지고는 반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뭐야 내 국민 1인인 내가 힘없는 내가 아무리 그 뭐야 총뿌리 그건 찌라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원 한 명이 나와가지고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거 뉴스를 보고 싶으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2024년도 거야. 여기 뭐야 컴퓨터에 앉아서 있는 분은 바로 클릭하면 되고요. 아닌 분은 내가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이 더보기 클릭을 해보면은 주소를 어, 내가 남겨놨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겨레 신문이야. 내가 여기 남겨놓을게 한번 읽어보셔요. 자꾸만 프레임을 씌우는데 팩트를 알아야지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프레임을 씌운다 안 씌운다라는 거 알 거 아니야. 무조건 되고는 국민의힘을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편들 수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을 편들 수도 없는 거고 팩트를 알면은 확실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앨리스 에라이 그런데 내가 말해주고 싶다. 에라이 윤석열이 뭘 했는데 한번 앨리스 난 묻고 싶다. 거기 있어요? 왜 에라이 그러는데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 아니잖아. 과거의 계엄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회 내에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많잖아요. 한번 찾아봐봐. 종북주의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종북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검색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핸드폰에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해봐요. 종북주의자 명단하고. 나는 내 영상에도 엄청나게 많이 남겼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찾아보고 그러고는 이야기를 해요. 종북주의자라는 거는 과거에
김일성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김일성이 추종하는 거는 뭐예요? 반미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걸 다 벗어나 가지고는 걔들은 이 한반도를 생각을 하는 거야. 남북 한반도. 남북 한반도까지도 좋아. 그렇지만은 북한이 한 번도 우리한테 통일하자고 이야기한 적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만 항상 그랬던 거야. 우리 쪽에서만 항상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쪽에 굴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걸 말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반국가 세력 척결이야. 다른 거 없어. 이성만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래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독재 독재 그러는데 나는 전두환이 독재? 나는 한 번도 독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계엄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계엄하고 다르잖아. 우리나라에서의 계엄은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좀 국회 내에서 배제시키자라는 거지. 그런 뜻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자꾸만 윤석열을 넣으려고 그러는 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안 나와. 뭔가 세력이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그러는 게 답답한가. 서방 국가에서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몰라 아무튼 이런저런 다 벗어나가지고는 그 원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별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과오가 있어야 되니까 과오가 있어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과오를 꺼집어내는 거야. 그리고는 반클리프 그것도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때 그렇게 혜택을 받잖아요. 서희건설이.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만 줬다라는 거. 그렇잖아. 근데 난 내가 덫에 걸린 듯한 느낌 든다고.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재명 씨가 돈을 북한에 달러를 안 준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보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달러를 안 준 거야. 근데 달러를 안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북한에 달러를 주면은 배만 키우는 거야. 그렇잖아. 어젠간 내 낮에 김정은이 그 식량을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쟁 시 대비로. 우리나라하고 전쟁할 거 아닌데 전쟁 시 대비로 해가지고는 그 식량을 왜 보관을 해? 그런 것도 다 어폐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럴 거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한 방에 이게 낫다고. 지금 안보는 이재명 문재인 할배 대통령 문재인 씨가 했는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는데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저도둑은 안 들어올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체코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더 이상 긁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응?